시고촌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구역질. 나니까 오지 말라고 했지. 주제를 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 꼬라지가 어떤지 알고는 찾아오는 거예요? 수준 떨어져서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요. 그래도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나도 이제 안 참는다 두고 보자. 저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콩나물 팔고 참기름 짜서 아들 하나 키운 72 황금자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아주 피눈물이 나도록 실감하고 오는 길입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놈이 지 마누라가 늙은 애미 뺨을 후려갈기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허허, 참 기가 막혀서 지금 제 꼴이 좀 우습죠? 머리는 산발이고 시장표 몸빼 바지에는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고 왼쪽 뺨은 시퍼렇게 부어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며느리한테 소금 세례 맞고 뺨까지 맞고 쫓겨났거든요. 이유가 뭐냐고요? 냄새나는 노인네가 감히 강남 한복판 내 필라테스 센터에 들어와서 물을 흐린다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우리 며느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네요. 지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 아파트, 그리고 목숨처럼 아끼는 그 필라테스 센터. 그거 다 누구 건지 아세요? 바로 남편 죽고 뒤늦게 만난 짝꿍 최병철 씨 겁니다. 놀라셨죠? 콩나물 파는 할망구가 무슨 그런 남자를 만나냐고요? 그것도 건물주를. 인생 모르는 겁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고 벼락부자 될 날 있는 법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 벼락을 며느리와 아들놈 정수리에 아주 제대로 꽂아주고 왔습니다. 뺨 맞자마자 제가 딱 전화 한 통 돌렸거든요. 그 한 통으로 그 잘난 년놈들 인생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고 통쾌하게 복수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청심환 하나씩 드시고 들으세요. 혈압 오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 미쳤어요? 여길 왜 와요? 청담동의 한 고급 필라테스 센터.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최유라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양손에 제가 직접 짠 고소한 참기름병과 우리 아들 준영이 먹이려고 고아온 사골국 냄비를 들고 있었죠. 센터 안에는 쫄쫄이 옷을 입은 아가씨들과 TV에서나 보던 연예인 몇 명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유라야. 준영이 생일이라서 내가 온 김에 내 것도 좀 챙겨왔다. 아, 냄새. 진짜 이 썩은 냄새 어떡할 거야. 며느리는 코를 막고 질색팔색을 하더니 제 손에 들린 사골 냄비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지고 사방으로 기름이 튀었죠.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며느리 눈에는 그게 구정물로 보였나 봅니다. 청소 아줌마 불러. 이거 당장 치워. 그리고 향초 켜. 빨리. 며느리는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바퀴벌레를 보는 눈이었죠. 어머니, 노망났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회원들 다 도망가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아니, 그래도 애미가 왔는데 말이 좀 심하구나. 준영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라. 저는 옆에 서 있는 아들놈을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 박준영. 대기업 부장 달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놈이 마누라가 저 폐악을 부리는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서 있더군요. 아니,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슬그머니 고개를 돌립디다. 엄마,
그러니까 왜 연락도 없이 와서 그래요? 유라 예민한 거 알잖아요. 그냥 가세요, 좀. 뭐, 그냥 가?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카운터에 있던 소금 단지를 들고 오더니 제 머리 위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좌르르륵 굵은 천일염이 제 머리카락과 어깨를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수없어 진짜. 거지 같은 노인네가 냄새 풍기고. 니들 뭐해? 이 할머니 안 끌어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자 며느리가 답답했는지 손을 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짝! 제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나고 뺨에서 불이 번쩍 일더군요. 센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적?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며느리의 도끼 어린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뭘 봐요? 안 나가? 쳐다보면 어쩔 건데? 돈도 없는 주제에 대접받고 싶어? 저는 얼얼한 뺨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더군요. 지 애미가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 아니요. 분노? 그런 뜨거운 감정도 사치였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식으면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참기름병을 밟고 서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축번호 1번. 김씨 아저씨.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자씨. 왜 이리 늦어? 센터 들어간 거 아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병철 씨, 아니, 제 남자친구이자 이 건물 주인 최 회장님의 목소리.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병철 씨, 나 뺨 맞았어요. 뭐? 당신 건물 3층에서 당신네 세입자한테 뺨을 맞았다고요, 내가.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수화기 너머에서 쿵 하고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병철 씨의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놈이야? 어떤 미친놈이 금자 씨 몸에 손을 대? 야, 박비서. 당장 올라와. 경호원들 싹 다 끌고 올라오라고 해. 전화기 소리가 컸는지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며느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참나. 병철 씨? 그 시장통에서 콩나물 흥정하던 꼬질꼬질한 할배한테 전화해서 일러 바치는 거야? 오라고 해요. 냄새나는 늙은이들끼리 쌍으로 쫓겨나고 싶으면. 저는 핸드폰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몸빼 바지 차림이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래, 유라야. 내 말대로 거지 같은 늙은이들이 뭉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봐라. 뭐라고요? 너 이번에 센터 리모델링 한다고 5억 대출 받았지? 그거 다 갚으려면 여기서 10년은 장사해야 한다고 했나?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너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 만기 딱 2주 남았지?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저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방 빼라. 둘 다. 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할배가 이 건물 주인이고 너희 아파트 주인이다. 딩동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 사이로 늘 러닝셔츠 바람이던 병철 씨가 핏기 가신 무서운 얼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법무팀이라고 적힌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의 그 잘난 강남 라이프가 어떻게 지옥으로 변하는지, 이 황금자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온 재앙을 온몸으로 즐겨보거라. 자, 그 난리통에 병철 씨, 아니, 최 회장님이 등판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도대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 사단이 났는지, 그리고 저 런닝셔츠 차림의 할아버지가 어쩌다 제 백마탄 왕자님이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이 더 뻥 뚫리실 테니까요. 제 몸에서는 늘 고소하고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참기름 짜고 콩나물 다듬으며 산 세월의 냄새죠. 남편이 일찍 떠나고 핏덩이 같은 아들 준영이 하나 살리겠다고 저는 여자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아직 이불 속에서 꿈꿀 시간에 저는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줬습니다. 겨울에는 손등이 터져 피고름이 나고 여름에는 땀띠가 나서 온몸이 가려워도 긁을 시간조차 없었죠. 왜냐고요? 내 새끼 준영이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넣어주려고요. 그렇게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는 아들 말에 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어머니,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공항에서 제 거친 손을 잡고 울던 그 착한 아들놈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죄였을까요? 대기업 들어가고 지금의 며느리 최유라를 데려오면서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보던 날 저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문어를 삶아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옷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를 맡고는 코를 찡그리더군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옷 좀 갈아입고 오세요. 차 시트에 냄새 배요.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유라가 냄새에 민감해서 그래. 엄마가 이해해.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놈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지 애미 가슴에 대못박을 놈이라는 거요.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은 돈 탈탈 털어 전세 아파트 해줬습니다. 강남 아니면 안 된다는 며느리 성화에 제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보태줬죠. 저는 다시 월세 단칸방으로 옮기면서도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늙어가던 저에게 3년 전 봄날처럼 찾아온 사람이 바로 최병철 씨였습니다. 첫 만남은 아주 볼품없었습니다. 늘 목이 다 늘어난 러닝셔츠에 구멍난 슬리퍼를 끌고 가게 앞에 나타나는 할아버지였거든요. 아짐,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소. 혼자 먹을 거니까 조금만. 하루가 멀다고 와서 500원어치, 1000원어치만 사가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독거노인인가 싶어서 제가 몰래 콩나물을 한 줌 더 얹어주고 어떤 날은 팔다 남은 두부도 끼워줬습니다. 영감님, 이거 가져가서 된장국 끓여 드셔. 혼자 산다고 끼니 거르면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날 병철 씨가 비를 쫄딱 맞고 가게 처마 밑에 서 있더군요. 저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여요. 자식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러고 있어. 쯧쯧. 그 커피 한 잔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장통 순댓국집에서 소주도 한 잔하고 공원에서 배드민턴도 치면서 가까워졌죠. 병철 씨는 겉모습은 허름해도 속은 참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거친 손을 잡고 금자씨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남자였으니까요.
제가 병철 씨와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들 내외의 반응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축하는커녕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런 거지 같은 할아버지랑 연애를 한다고요? 며느리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창피해서 정말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시장통 폐지 줍는 할아버지랑 만난다고 어떻게 말해요? 아들놈은 더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할아버지 엄마 가게 보증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네들 대상으로 꽃뱀, 아니 제비짓하는 사기꾼 많다던데. 지들이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제 쌈짓돈이라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라니. 제가 병철 씨 그런 사람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추석에는 병철 씨가 인사하러 오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현관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잡상인 좀 쫓아내세요. 냄새나서 못 살겠네 진짜. 문 밖에서 병철 씨가 들고 온 홍삼 선물 세트가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를 듣고 저는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병철 씨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군요. 금자 씨 미안해. 내가 너무 초라해서 자식들 보기에 민망했나 보네. 다음에 더 좋은 옷 입고 올게.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새끼들,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할아버지 최병철 씨가 사실은 강남에 빌딩만 5채, 현금 자산만 수백억이 넘는 진짜 거물이라는 사실을요. 병철 씨가 제게 정체를 밝힌 건 바로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리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국밥집에서 병철 씨가 불쑥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금자 씨,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혼인신고서야. 그리고 내 재산 목록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 중에 며느리가 운영하는 더 퀸 필라테스 건물과 아들 내외가 사는 반포 리버뷰 아파트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 병철 씨? 이게 다 당신 거라고요? 병철 씨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더군요. 내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돈 자랑하는 놈들을 제일 싫어해. 그래서 일부러 이러고 다녔는데 금자 씨는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봐줬잖아. 콩나물 한 줌 더 얹어주던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내가 남은 인생 금자 씨 호강시켜주려고. 그날 저는 병철 씨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무시하는 나를, 냄새나는 시장 할매라고 천대받던 나를 이 사람은 여왕처럼 대접해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병철 씨는 제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금자 씨, 내가 다 알아봤어. 며느리가 금자 씨 무시하는 거, 아들놈이 방관하는 거. 이제 참지 마. 내 건물이 곧 금자 씨 건물이고 내 돈이 금자 씨 돈이야. 누가 됐든 금자 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지켜지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살벌했던 필라테스 센터로 돌아가 볼까요? 제 뺨을 때리고 기세등등하던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검은 양복 군단과 최병철 회장님. 상황 파악 못하고 비웃던 며느리 최유라의 표정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아주 생생하게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사이다 뚜껑 지금 따겠습니다. 센터 안은 그야말로 얼음장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며느리 최유라와 제 아들놈 그리고 병철 씨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넷이 제 주위를 에워쌌고 그 뒤로 병철 씨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다 늘어난 러닝 셔츠 위에 급하게 걸친 듯한 고급 양복 재킷이 묘하게 어색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람 하나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며느리가 뒷걸음질을 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VIP 회원들이 웅성거리고 연예인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도망갈 눈치를 보고 있었죠. 아들놈은 경호원들의 덩치에 압도당해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고요. 병철 씨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저에게 다가오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더군요. 금자 씨 괜찮아? 많이 아파? 아니요, 괜찮아. 모기한테 물린 셈 치지. 모기? 이건 모기가 아니라 독사한테 물린 거야.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내 여자 얼굴 하나 못 지키고. 병철 씨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며느리,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참나. 아주 로맨스 영화를 찍으시네. 야, 최노인.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깡패들까지 돈 주고 샀어? 이거 주거 침입이야. 영업 방해라고.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 거지 같은 행색 치우고 꺼져. 며느리는 여전히 병철 씨를 시장통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재킷은 입었어도 바지는 여전히 무릎 나온 추리닝의 슬리퍼 차림이었으니까요. 아들놈도 거들더군요. 아저씨, 우리 어머니랑 연애하는 건 알겠는데 선 넘지 마세요. 여기 강남입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와서 행패 부릴 곳 아니라고요. 병철 씨가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려다가 제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내려놓더군요. 강남? 그래, 여기가 강남이지. 청담동 90-2번지. 대지 면적 200평, 연면적 800평,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골든타워. 병철 씨의 입에서 건물의 상세 스펙이 줄줄이 나오자 며느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당신이 주소를 어떻게 알아? 스토킹했어? 스토킹은 무슨? 내 집 주소 내가 외우는 게 죄냐? 내 집? 병철 씨가 뒤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며느리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유라 씨 되시죠? 본 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입니다. 임대일란 확인해 보시죠.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낚아채더니 훑어보았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이 점점 느려지더니 어느 순간 딱 멈추더군요. 임대인 최병철.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병철 씨를 한번 보고 다시 서류를 보고 또다시 병철 씨를 보고 거짓말. 말도 안 돼. 최병철? 이름은 같을 수 있지. 근데 당신이 이 건물주라고? 왜? 런닝구 입은 놈은 건물주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보지? 병철 씨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며느리 눈앞에 딱 보여줬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민번호와 신분증의 번호,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급하게 부축하며 서류를 뺏어들었죠. 아들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 이 아저씨가 진짜 여기 주인이에요? 제가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래, 이놈아. 내가 말했잖냐. 병철 씨 대단한 분이라고. 내 마누라가 콧방귀 끼면서 무시하던 그 거지 할배가
니들이 엎드려 절해야 할 건물주님이다. 센터 안의 공기가 뒤바뀌었습니다. 구경하던 VIP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할아버지가 여기 회장님이었어? 대박, 그럼 며느리가 건물주 여친 뺨을 때린 거야? 완전 막장이네. 여기 망했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요즘 노인네들 사기 많이 친다며. 어디서 가짜 서류 들고 와서 협박이야. 그때 병철 씨가 조용히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유라. 그 한마디에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동네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굴리는 회장의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죠. 너 저번 달에 인테리어 한다고 내 관리실장한테 승인 도장 받아갔지? 그때 뭐라고 했어? 어르신들이 뭘 알겠냐? 그냥 대충 설명하고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며? 그리고 작년에 월세 밀렸을 때 내가 사정 봐줘서 보증금에서 깠지. 기억 안 나? 구체적인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자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나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깔고 앉은 이 비싼 땅, 머리 위에 조명, 발 밑에 바닥.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뺨을 때린 시어머니의 남자, 최병철의 소유라는 것을요. 자, 신원 확인 끝났으면 본론으로 가지. 김 변호사. 네, 회장님.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내용 증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법 제10조 및 특약사항 위반. 임차인은 건물주 및 그 관계인에게 폭언, 폭행 등 심각한 해를 가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호사의 건조한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은 지금 이 시각부로 해지되었습니다. 최유라 씨는 일주일 이내에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퇴거하십시오. 만약 불이행 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퇴거? 계약 해지?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연하죠. 5억을 쏟아부었습니다. 벽 뚫고 바닥 드러내고 이태리제 대리석 깔고 독일제 기구 들여놓고 그 돈이 다 빚인데 이제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쫓겨나라니. 그것도 원상 복구 비용까지 들여서 다 뜯어내고 나가라니. 이건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여기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요. 대출이 5억이에요, 5억. 이제 막 장사 시작했는데 나가라니요. 며느리가 병철 씨의 낡은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억세게 막아섰죠. 누가 내 아버님이야?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그리고 5억? 그건 내 사정이고. 남의 귀한 여자 뺨 때릴 때는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어? 병철 씨가 차갑게 며느리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아들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놈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더군요. 그리고 너, 박 부장이라고 했나? 네네. 저요? 너 사는 아파트, 반포 리버뷰 105동 1500이요. 맞지? 아들의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그거 전세 만기 2주 남았지? 네. 네, 그런데요. 그 집 주인도 나다. 네. 내가 며칠 전에 부동산에 얘기해놨어. 이번엔 재계약 안 한다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라고. 실거주 통보했으니까 짐 쌀 준비해라. 아들놈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주 안에 강남 한복판에서 집을 구하라니. 전세 대란에 씨가 마른 그 동네에서 당장 쫓겨나면 갈 곳은 서울 변두리 빌라촌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빚더미에 앉고 아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겁니다. 엄마, 엄마가 말 좀 해줘요. 네, 이 아저씨 아니 회장님 좀 말려봐요.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아들놈이 제 손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까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릴 때는 먼 산 보던 놈이 집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엄마 소리가 절로 나오나 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다가가 아까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소금 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어머니 소리가 나오냐? 아까는 냄새난다며. 거지 같다며. 좌르르륵. 제가 남은 소금을 며느리와 아들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며느리의 명품 머리카락과 아들의 넥타이 위로 눈처럼 쌓였습니다. 재수옴 붙기 전에 썩 꺼져라. 내 건물에서 내 남자 앞에서 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며느리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 아들놈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통쾌하게 들리더군요. 병철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금자 씨. 여기 공기가 탁하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며느리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내 우어. 내 센터. 으아앙.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병철 씨가 준비한 금융치료 세트 메뉴가 아직 코스별로 남아 있었거든요. 센터를 빠져나오는 길,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식 놈이 저 지경이 됐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어깨를 감싸준 건 평생 기대 본 적 없는 든든한 어깨, 바로 최병철 씨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철 씨가 뒷문 열어주며 태우는데 그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으니 그제야 눈물이 핑 돌더군요. 병철 씨,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게 무슨 꼴이여. 며느리한테 그 험한 꼴 보이고 병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금자 씨, 고개 들어. 당신이 죄지었어? 자식 농사 좀 망치면 어때? 이제부터 내가 당신 농사꾼 해줄게. 행복만 주렁주렁 열리게 해줄 테니까 울지 마. 그 투박한 위로에 저는 콧물을 훌쩍이며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로맨스와는 별개로 전쟁터가 된 필라테스 센터, 그곳의 상황은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센터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VIP 회원들이 웅성거리며 카운터로 몰려들었거든요.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계약 해지라니요? 방금 그 할아버지가 진짜 건물주 맞아요? 그럼 여기 문 닫는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 뺨을 때렸다며? 어머, 야만인이야 뭐야. 나 환불해줘요. 당장. 조용하던 센터가 순식간에 돛대기 시장이 됐습니다. 며느리 최유라는 머리에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그 늙은이가 건물주일 리 없어. 옆에 있던 아들놈 박준영이 며느리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유라야, 정신 차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퇴거 명령이라니. 우리 집은? 우리 집 전세는 어떡하냐고. 그러자 며느리가 악을 쓰며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엄마가 꼬리쳐서 만난 노인네가 건물주인 걸 왜 몰랐어? 미리 알았으면 내가 이랬겠어? 비위를 맞췄을 거 아니야. 뭐, 꼬리, 말을 그따위로 해? 우리 엄마 뺨 때린 게 누군데?
내가 그 지랄만 안 했어도 이 사단 안 났어.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5억? 내 5억 어떡할 거야? 당신이 책임져. 당신 엄마한테 가서 빌든 그 노인네 바짓가랑이를 잡든 해결해 오란 말이야.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꼴이라니. 금슬 좋다며 염장 지르던 부부가 돈 앞에서 바닥을 드러내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철 씨의 금융치료가 본격적으로 약발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며느리의 핸드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대출을 받은 제2금융권 캐피탈이었습니다. 네. 기한 이익 상실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객님, 담보로 잡으신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장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출금 5억 원 전액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입금 안 되시면 연체 이자 20% 붙고 신용 불량 등재되십니다. 아니, 저기요. 아직 안 쫓겨났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입금해 주세요. 뚝. 전화가 끊기자마자 이번엔 인테리어 업체 사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건물주 측에서 연락 왔는데요. 내일부터 철거 공사 들어간다면서요? 원상 복구 비용 5천만 원. 이거 누가 냅니까? 보증금에서 깐다던데 그럼 잔금 못 받는 거 아시죠?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고 덜덜 떨었습니다. 5억 대출금에 철거 비용 5천만 원, 거기에 환불해줘야 할 회원권 금액까지 합치면 순식간에 빚만 78억이 넘어가는 상황. 평생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살던 최유라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달게 생긴 겁니다. 아들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아파트 현관문에 노란 딱지 같은 서류가 붙어 있더군요. 부동산 인도 명령 예고장 발신인은 당연히 집주인 최병철이었습니다. 2주. 진짜 2주 안에 나가라고? 반포 전세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15억이 넘습니다. 그걸 당장 어디서 구합니까? 게다가 병철 씨가 인근 부동산에 손을 써놨는지 아들이 집을 구하려고 전화를 돌려도 다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박 부장님. 소문 다 났어요. 최 회장님 심기를 건드렸다면서요? 이 동네 건물주들끼리 네트워크 끈끈한 거 몰라요? 박 부장님한테는 월세도 주지 말라는 공문 비스무리한 게 돌았다니까.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입니까? 그러게 왜 노인네를 건드리길. 최 회장님, 평소엔 허허거려도 화나면 강남 바닥 뒤집어 놓는 분이야. 아들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장통 할배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거인이었다는 것을요. 갈 곳도 돈도 명예도 다 잃게 생긴 두 사람. 남은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저 황금자에게 매달리는 것뿐이었죠. 저녁 무렵 제가 병철 씨와 함께 병철 씨 소유의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대더군요. 액정에 뜬 이름 아들놈. 제가 안 받고 끊어버리자 이번엔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끊어도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문자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유라가 홧김에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그 할아버. 아니, 최 회장님 좀 말려주세요. 어머니,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이혼하면 어머니 탓이에요. 협박과 애원이 뒤섞인 문자를 보며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주?
딩크족이라며 애 안 낳겠다고 선언한 게 언젠데 이제 와서 손주 타령인지. 이혼? 아이고, 그건 니들 사정이지. 제가 핸드폰을 엎어두자 병철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또 그것들이야? 마음 약해지는 거 아니지? 약해지긴요. 이제 시작인걸요. 내가 겪은 30년 서름에 비하면 이것들은 이제 겨우 발톱대만큼 겪은 건데요. 그래, 독하게 맘먹어. 내가 그랬지? 피눈물 흘리게 해준다고.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야. 더 재미있는 일이라뇨? 병철 씨가 씩 웃으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들 회사 감사실에서 연락이 갈 거야. 박 부장이 그동안 법인카드 쓴 내역이랑 며느리가 그 카드로 백화점 쇼핑한 내역. 내가 싹 다 정리해서 넘겼거든. 세상에. 횡령이지, 횡령. 회사 잘리는 건 기본이고 까딱하면 쇠고랑 찰 수도 있어. 5억 빚에 실직자에 정과자까지. 완벽한 쓰리콤보 아니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철 씨,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그 무서움이 저에게는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회사 로비에서 짐박스를 들고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며느리가 텅 빈 센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장면. 이 모든 파멸의 장면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거만 떨던 것들이 가장 낮은 바닥으로 추락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쌓아 올리는 데는 10년, 2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건 정말 모래성처럼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더라고요. 제 아들 박준영, 그리고 며느리 최유라. 강남 바닥에서 떵떵거리던 그 잘난 부부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제 아들놈 회사, 대기업 H건설 본사 감사실 풍경부터 전해드려야겠네요. 병철 씨가 손을 쓴 덕분에 감사팀이 들이닥쳤거든요. 박준영 부장, 지금 당장 감사실로 내려오세요. 평소 같으면 네, 무슨 일이시죠? 하고 거드름 피우며 내려갔겠지만 이날은 달랐을 겁니다. 이미 사내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박 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마누라 필라테스 기구를 샀다는 소문이요. 감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감사팀장과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뭉치, 병철 씨가 저한테 보여줬던 그 카드 내역서였죠. 박 부장님, 이게 뭡니까? 작년 12월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결제된 3천만 원. 이거 거래처가 어딥니까? 아, 그게 거래처 접대비로. 접대비? 거래처 이름이 독일 필라테스 기구 총판입니까? 접대를 필라테스 기구로 해요? 그리고 여기 백화점 명품관에서 긁은 500만 원. 이것도 접대입니까? 품목이 샤넬 클래식 백인데 부장님 거래처는 가방도 받습니까? 아들놈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졸라서 해준 거였거든요. 자기야, 이번에 센터 오픈하는데 기구 하나만 회사 카드로 긁어줘.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잖아. 내 생일인데 가방 하나 못 사줘? 부장이나 돼서 그것도 처리 못해? 그 바가지 긁는 소리에 못 이겨 회사 돈에 손을 댔던 겁니다. 그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목을 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건 단순 징계로 안 끝납니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형사 고발 검토 중이고요. 일단 오늘부로 해고 통보합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해고라니요. 팀장님, 제가 이 회사에 바친 청춘이 얼만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아요? 횡령액이 1억이 넘는데 지금 당장 현금으로 가져오면 선처는 고려해보죠. 있으십니까? 있을 리가요. 전세금에 묶여 있고 마누라 센터에 5억 대출 쏟아부어서 현금은커녕 마이너스 통장만 너덜너덜한데 결국 아들놈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자신의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개인 짐 챙길 시간도 안 주더군요. 그냥 박스 하나 던져주고 나가 한마디에 15년 다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로비로 쫓겨난 아들놈이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볼 때 강남구청역 인근 며느리의 더 퀸 필라테스 센터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며느리 최유라가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센터 안에는 붉은 딱지, 일명 압류 딱지를 든 집행관들과 제2금융권 채권 추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병철 씨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자마자 귀신같이 냄새를 맡은 대출업체에서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즉시 압류를 들어온 겁니다. 원장님, 대출 약정서 7조 2항 보세요.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거나 사업장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회수한다. 건물주한테 쫓겨나게 생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추심팀장이 험악하게 인상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거 이태리제 대리석이에요. 기스나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쳐도 그 비싼 기구들에 가차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심지어 카운터에 있던 맥북 노트북이랑 며느리가 아끼던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싹 다 압류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5억. 내 꿈.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VIP 회원들은 이미 환불 요구서를 써놓고 나갔고 강사들도 원장님, 월급은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며 따지고 들었죠. 며느리의 그 도도하던 고개는 바닥에 처박혔고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은 먼지 구덩이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쫓겨난 아들과 망한 며느리가 집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들놈이 신발을 걷어찼습니다. 최유라, 너 나와. 소파에 널브러져 울고 있던 며느리가 눈을 흘겼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너 때문에 내 인생 끝장났어. 너 내 회사 카드로 명품 백산 거 걸려서 나 오늘 잘렸다고. 해고당했다고. 아들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삿대질을 해댔죠. 잘려? 잘린 게 자랑이야? 나는 오늘 센터 압류당했어. 내 5억 다 날렸다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 엄마가 꼬리친 그 할망구, 아니 그 할아버지가 다 꾸민 짓이잖아. 말 조심해. 우리 엄마 뺨 때린 게 누군데. 내가 그날 성질만 안 부렸어도, 아니 뺨만 안 때렸어도 최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안 했어. 너 때문에 나 정가자 되게 생겼단 말이야. 웃기지 마.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시어머니 하나 컨트롤 못해서 그 늙은이가 딴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미리 알았으면 내가 비위를 맞췄지 뺨을 때렸겠어? 서로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아들은 마누라의 사치와 폐악을 탓했고 며느리는 남편의 무능과 시어머니의 비밀 연애를 탓했죠. 급기야 물건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끼던 웨딩 사진 액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와장창, 이혼해. 당장 이혼해. 너 같은 여자랑은 하루도 못 살아. 누군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빚더미에 앉은 백수 남편. 나도 사양이야. 위자료나 내놔. 위자료? 웃기고 있네. 땡전 한 푼 없는 게. 너 파산 신청하면 나까지 신용불량 되는 거 몰라? 당장 나가. 개싸움이 따로 없었습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보이며 물어뜯는 그 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야, 여보하며 꿀 떨어지던 부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얼굴을 보고 둘 다 얼어붙었죠. 바로 저 황금자와 최병철 회장님이 서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들놈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며느리는 산발을 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죠. 저는 병철 씨 팔짱을 끼고 아주 우아하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몸빼 바지가 아니라 병철 씨가 백화점에서 사준 비단 블라우스를 입고 말이죠. 아이고, 집구석 꼬라지하고는. 전쟁 났냐? 제가 혀를 차며 깨진 액자 조각을 발로 툭 찼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회사 잘렸어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제발 최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네. 며느리도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는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센터, 제발 압류만이라도 풀어주세요. 저 이대로 망하면 진짜 죽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두 사람의 얼굴. 불쌍해 보였냐고요? 천만에요. 제 뺨을 때릴 때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깟 악어의 눈물에 속을 황금자가 아닙니다. 병철 씨가 차갑게 웃으며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살려달라? 그래,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지.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뭔데요? 회장님,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구두라도 할그라면 할겠습니다. 아들놈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병철 씨는 저를 쳐다보며 눈을 찡긋하더니 아주 잔인하고도 통쾌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 봉투 안에 각서가 한 장 들어있다. 내용은 간단해. 모든 채무와 법적 책임은 5호가 단독으로 지고 상대방은 면책해준다는 내용이야. 네. 둘 중에 한 명이 모든 빚과 횡령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라.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내가 빚 갚아주고 살려주지. 자, 누가 갈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랑, 의리, 부부의 돈과 감옥 앞에서 그딴 건 휴지 조각보다 못한 거였죠. 야, 최유라. 내가 가. 내가 뺨 때려서 시작된 일이잖아. 미쳤어? 당신이 가장이잖아. 남자가 돼서 쪼잔하게 마누라한테 밀어. 서로 내가 가라며 다시 멱살잡이를 시작하는 두 사람. 저는 그 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내 자식 농사의 결말이라니.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통쾌하더군요. 그만해라, 추하다. 제가 낮게 읊조리자 둘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저는 병철 씨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기회는 줬다. 근데 니들은 그 기회마저도 서로 떠넘기느라 발로 찼구나. 엄마, 가지 마요. 엄마, 내일 아침까지 방 빼라. 용역 직원들 오면 험한 꼴 볼 테니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들려오던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비명. 그 소리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병철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잘했어, 금자씨.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네,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았습니다. 저들이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그날, 제가 준비한 진짜 선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장 비참한 순간에 건네줄 잊지 못할 마지막 선물 말입니다. 폭풍전야. 그 말이 딱 어울리는 밤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난장판을 보고 돌아온 뒤 저는 병철 씨가 마련해준 호텔방 창가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을 내려다보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준영이 없고 시장통을 누비던 시절 녀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입에 핫도그를 넣어주며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그 착하던 내 새끼는 어디 가고 제 마누라랑 서로 감옥 가라며 멱살 잡는 괴물만 남았는지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독한 맘먹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지금 어설픈 동정심으로 그들을 감싸준다면 그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영구제 불능의 짐승으로 만드는 길일 테니까요. 그 시각 아들놈 집구석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병철 씨가 심어둔 사람을 통해 들으니 아주 가관도 아니었다더군요. 새벽 2시 반포 아파트 거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지친 두 사람은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 될 만한 건 챙겨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죠. 여보, 당신 롤렉스 시계 어디 갔어? 그거라도 팔아야 당장 잘 방이라도 구할 거 아냐. 그거 저번에 당신이 카드값 막는다고 팔아먹었잖아. 기억 안 나? 아, 맞다. 그럼 내 샤넬백은? 에르메스 버킨백은 어딨어? 그거 압류당할까봐 당신이 친정 엄마 집에 숨겨놨다며. 집안을 이 잡듯이 뒤지며 돈 될 만한 걸 찾고 있었지만 나올 구석이 없었습니다. 이미 카드란 카드는 다 정지됐고 통장은 가압류 상태였으니까요. 며느리 최유라는 짐을 싸면서도 챙기는 게 고작 명품 구두, 모피 코트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쫓겨나면 덮을 이불 한 장이 아쉬운 판국에 그년 머릿속에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살만 들어 있었던 거죠. 야, 박준영. 우리 진짜 내일 쫓겨나는 거야? 깔 데도 없는데? 몰라, 시발.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봐. 차단 풀었을 수도 있잖아. 아들놈이 제게 수십 통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전원을 꺼버렸죠. 그제야 두 사람은 현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 엄마가 진짜 우리를 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병철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바로 오늘 집행할 강제 퇴거 명령서와 손해배상 청구서였습니다. 금자씨 확인해봐. 이거면 쟤네들 10원 한 장 못 건지고 알거지로 나가는 거야. 병철 씨가 건넨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내용은 아주 치밀하고 완벽했습니다.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 기존 전세 보증금 15억 원. 공제 내역. 밀린 월세 및 관리비 아들이 몰래 쓴 내역 포함 5천만 원. 시설 원상 복구 비용 필라테스 센터 1억 5천만 원. 며느리 명의 대출이지만 연대 보증으로 묶음. 위약금 및 손해배상 건물주 폭행 및 명예훼손 3억 원. 법인카드 횡령 합의금 회사 측 대위 변제 2억 원. 남은 잔금 8억 원에 대한 처리 황금자 명의의 미혼모 지원재단에 전액 기부. 사전동의 각서 근거. 어때? 기가 막히지? 며느리가 센터 계약할 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시어머니 황금자에게 양도한다는 특약 조항 넣은 거. 걔는 읽지도 않고 도장 찍었더라고. 병철 씨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
제가 며느리 센터 자리를 알아봐 줄 때 김 실장을 시켜서 슬쩍 넣어둔 그 조항. 어르신,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라는 말에 며느리가 콧방귀 끼며 찍었던 그 도장이 오늘 며느리의 발목을 자르는 작두날이 된 겁니다. 결국 쟤네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0원이라는 거네요? 그렇지.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지. 빚이 그대로 남으니까. 저는 만년필을 들어 서류맨 아래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황금자 3글자를 적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서류 집행관들 편에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30년간 아들 준영이를 키우며 썼던 가계부였습니다. 분유가, 학원비, 유학비,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힌 제 피와 땀의 기록이었죠. 이것도 같이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청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들이 얼마나 비싼 밥을 먹고 컸는지, 그 밥값을 어떻게 시궁창에 버렸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아주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금자씨. 우리도 가야지. 마지막 배웅은 해줘야 할 거 아냐. 병철 씨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반포 리버뷰 아파트. 제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보금자리이자 그들의 몰락이 생중계될 현장이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잘못 자란 가지를 쳐내고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훈육입니다. 도착 5분 전,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이미 이삿짐 트럭이 아니라 빨간 딱지를 든 집행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는 잠옷바람으로 쫓겨나 울고불고하는 두 남녀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기사님의 말에 병철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보여주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이제 차 문을 열고 내리면 저들의 비명소리가 제 귀를 때리겠죠. 하지만 저는 귀를 막지 않을 겁니다. 그 비명이야말로 제가 지난 세월 흘린 피눈물의 값이니까요. 자, 이제 쇼타임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참한 그들의 마지막 이삿날. 함께 지켜보시죠. 쨍그랑, 쾅. 반포 리버뷰 아파트 105동 앞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제 아들놈 집 살림살이가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었거든요. 안 돼. 내 에르메스 접시. 그거 깨지면 얼마짜린 줄 알아? 아저씨 미쳤어?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우리 집이야. 내가 전세금 냈다고. 며느리 최유라는 잠옷바람에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이삿짐 센터 직원들 팔에 매달려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영은 한쪽 신발도 못 신은 채 법원 집행관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선생님, 제발요. 2주만, 아니 딱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볼게요. 박 선생님, 이미 기한 지났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측에서 즉시 인도를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비키세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집행관은 냉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주인이 누구입니까? 강남 바닥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최병철 회장님 아닙니까? 회장님이 직접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드러내라고 엄명을 내리셨는데 누가 감히 봐주겠습니까? 트럭 위로 며느리가 아끼던 명품 소파가 쿵 하고 실렸습니다. 그 위로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냉장고, TV, 그리고 며느리가 나의 분신이라던 필라테스 기구들이 줄줄이 실려 나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며느리의 옷가지와 신발들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고요.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 저 집 망했나 봐. 필라테스 원장이라며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네. 야반도주도 못하고 쫓겨나네, 쯧쯧. 그때였습니다. 단지 입구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차체는 난장판이 된 이삿짐 트럭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뿜어냈죠. 리무진이 아들 부부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던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차에 고정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내린 건 말끔한 정장을 입은 최병철 회장님.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에스코트하며 내린 사람. 바로 저 황금자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껴뒀던 옥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병철 씨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냄새난다며 소금을 뿌려 쫓아냈던 그 시골 노인네가 재벌 회장의 팔짱을 끼고 귀부인처럼 나타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죠. 엄마,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이삿짐 좀 멈춰주세요. 흑흑. 아들의 눈물, 며느리의 통곡. 예전 같으면 제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내 새끼가 우는데 하며 같이 울어줬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신고 있는 짝짝이 슬리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네. 네, 어머님. 너 저번에 내 참기름병 깨면서 그랬지? 냄새난다고. 격 떨어진다고. 그건 제가 미쳐서 제가 코를 막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마치 똥파리를 쫓아내듯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냄새는 너한테서 나는구나. 네. 돈 냄새, 땀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 사람 무시하고 부모 등쳐먹고 지 분수 모르고 날뛰던 그 악취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아들놈을 봤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너. 엄마, 한 번만 봐줘요. 네. 내가 너 키우면서 콩나물값 100원 아끼려고 벌벌 떨 때 너는 마누라 명품 백 사주느라 회사 돈 1억을 횡령했더라. 그 돈 병철 씨가 갚아줬어. 감옥 가는 건 막아줬다고.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다. 더 이상은 없다. 아들놈이 병철 씨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병철 씨가 지팡이로 아들의 손을 툭 쳐냈습니다. 아주 더러운 벌레를 쳐내듯이요. 누가 내 아버지야?
난 자식 교육 그렇게 안 시켰어. 그리고 내 여자 눈에서 눈물 뺀 놈들은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병철 씨가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뭐하냐? 치워라. 차 막힌다. 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아들과 며느리를 양쪽에서 끌어냈습니다. 안 돼. 엄마, 어머니, 으앙.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다시 오르려는데 며느리가 악을 쓰며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황금자, 내가 엄마야. 자식을 길바닥에 내앉게 하고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천벌 받을 거야. 이 독한 노인네야. 제가 차 문을 잡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주 서늘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천벌? 그래, 받으마. 근데 말이다, 유라야. 천벌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더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벌처럼. 쾅! 육중한 차 문이 닫히고 세상과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리무진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속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요. 병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후련하네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그럼 이제 어디 갈까? 스테이크 썰러 갈까? 아니면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할까?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밥이 좋겠어요. 소주도 한잔하고. 대신 오늘은 내가 살게요. 내 돈으로. 하하. 그래, 황금자 여사님이 쏘신다는데 거절할 수 없지. 가자, 기사 양반. 제일 맛있는 순대 국밥집으로. 리무진은 강남의 빌딩 숲을 빠져나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허름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쓰레기 같은 기억들은 백미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가고 있었고요. 이게 바로 황금자식 사이다 엔딩입니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고 냄새로 사람 차별한 자 썩은 냄새 맡으며 살게 하라. 인과응보, 사필기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네요. 그 난리를 치고 계절이 4번이나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아들 내외가 쫓겨나던 날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렸는데 지금 제 눈앞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네요. 여러분, 그 뒤로 그 잘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뿌린 대로 거뒀다는 말이 딱입니다. 제 아들 박준영, 그 대기업 부장님 소리 듣던 놈은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습니다. 네, 배달합니다. 회사에서 횡령으로 잘리고 동종업계에 소문이 쫙 퍼져서 재취업은 꿈도 못 꾸게 됐거든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 압류당하고 빈털터리가 되니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배달 대행을 시작했답니다.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헬멧 쓰고 빗물 뚝뚝 흘리며 편의점 도시락 까먹는 걸 제 지인이 봤다더군요. 그토록 혐오하던 땀 흘리는 노동을 이제야 억지로 배우고 있는 셈이죠. 며느리 최유라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도도하던 필라테스 원장님은 지금 잠적 중입니다. 남편이랑은 그날부로 갈라서고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이라는데 줄 돈이 있어야 주죠. 센터 망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친정 부모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야반도주했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지방 소도시 유흥가 근처에서 짝퉁 명품이나 팔며 근근히 산다는데 뭐 알게 뭡니까?
강남 냄새 아니면 못 맡겠다던 그 코가 이제는 곰팡이 냄새나는 단칸방에 적응했으려나 모르겠네요. 가끔 제 핸드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옵니다.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흑흑거리며 우는 소리만 들려요. 아마 아들이거나 며느리겠죠. 예전 같으면 누구냐, 밥은 먹었냐 물어봤겠지만 지금은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 눈물도 후회라기보단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럼 저 황금자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후후, 아주 바쁩니다. 병철 씨, 아니, 우리 회장님이랑 같이 사고를 하나 쳤거든요. 강남 골든타워, 그 말 많고 탈 많던 며느리의 필라테스 센터 자리.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황금밥상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비싼 회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루 한 끼 때우기 힘든 독거노인분들, 결식아동들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가는 무료 급식소입니다. 금자씨, 당신 손맛 아깝잖아. 썩은 인성 가진 며느리한테 퍼주지 말고 진짜 배고픈 사람들한테 퍼주자고. 병철 씨 제안이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다시 앞치마를 두릅니다. 예전처럼 쭈그리고 앉아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하얀 조리복 입고 어서 오세요. 인사하며 국자를 잡습니다. 사람들이 회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며 맛있게 밥을 먹는 걸 보면 며느리한테 명품 백 사줄 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랑 병철 씨 다음 달에 식 올립니다. 거창한 호텔 결혼식? 에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급식소에서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국수나 삶아 먹기로 했습니다. 병철 씨가 그러더군요. 금자 씨 3,000원짜리 콩나물 살 때부터 알아봤어.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로또라는 거. 남은 인생 당신 눈에서 눈물 대신 꿀만 떨어지게 해줄게. 그 런닝구 바람에 할아버지가 턱시도를 입는다니 상상이 안 가지만 뭐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왕자님보다 멋진걸요. 여러분, 제가 70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식? 중요하죠. 피를 나눴으니까. 하지만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까지 품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몰차게 끊어내는 것,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람 만드는 길이고 나를 지키는 길입디다. 혹시 지금 자식 눈치 보며 며느리 비위 맞추며 속 썩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당장 그 썩은 동아줄 놓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거기에 세상에서 제일 귀한 당신 자신이 서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지금까지 냄새나는 콩나물 할매에서 황금밥상 여왕님이 된 황금자였습니다. 제 사이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밥심으로 사세요. 오늘 황금자 여사님의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며느리의 필라테스 센터가 무료 급식소로 바뀌는 장면에서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음식 냄새가 사람을 살리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딱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러닝셔츠 입은 할아버지가 건물주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진가는 옷차림이 아니라 그 눈빛과 그 인성에 있다는 것. 며느리 최유라는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둘째, 부모의 희생을 권리로 착각하지 마라.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 돈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에게 지원이 아니라 교육과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 황금자 여사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황혼의 로맨스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축복이죠. 자식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도 꼭 봐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오후 4시 더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